약간 그 느낌이었어. 겨울잠 자는 느낌으로 엄청 많이 자가지고. 그래. 너 곰 앞발에 채워본 적 있냐?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9쪽, 260쪽, 61쪽, 62쪽 이렇게 4쪽에 대한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할 거야. 확인됐죠? 그래서 이 4쪽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숙제는 266쪽까지 할 겁니다. 원스텝까지. 60이란다. 64까지. 내가 4가 6으로 보였다, 야. 264까지. 그래서 원스텝 문제들이랑 같이 해서 쭉 보는 건데, 원스텝에 나와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냥 그림만 조금 복잡하게 돼 있거나 말만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거라서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한번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토대로 해봐. 오늘은 문제 유형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추가 보충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하고 내가 오늘 먼저 같이 봐야 될 게 필수 유형 17번하고 18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도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추가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더 해볼게. 딱 맞춰왔네. 그렇지? 좋아, 앉으세요. 그래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들 뭐뭐 있지? 가장 기본적인 도형. 아니, 선이야. 직선. 그리고 그 직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면 도형들,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어떤 도형들도 하나로 결정을 한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렇게나 내가 마구잡이로 선들을 그려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형들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을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하고 싶어. 최소 몇 개의 점이 필요해? 2개의 점만 있으면 돼. 하나의 점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면 직선의 방향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2개의 점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 똑같은 위치에 있는 3개의 점이 필요하겠지?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점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 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문제로 접근을 하자. 확인됐니?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의사항이야. 도형에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은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3개가 필요하지? 그럼 3개의 점만 있으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질까? 왜? 겹치는 거? 아니, 겹치는 거 여부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얘기만 생각해봐. 점 3개만 있으면. 그렇지. 지금 택시 얘기 잘했네. 지우도 마찬가지고. 점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럼 사각형의 경우도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만들어지지. 맞지? 근데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이 경우밖에 없을까? 어떻게 되면 안 만들어질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데나 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삼각형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된다.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편의상 삼각형하고 사각형으로만 예를 들어놨지만 실제로 문제에 오각형이 나왔다라면 점 5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도 안 되겠지?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도 안 되겠지?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도 오각형은 안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파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이 뭘 해줘야 되느냐? 중복되는 경우 있지? 중복되는 경우 역시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부를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중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 3개가 이렇게 있어. 직선 만들래. 얘네 두 점을 뽑아서 이어서 만든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쪽에 있는 이 두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도 어때? 똑같이 그려지지. 만약에 내가 이쪽에 보이는 이 점하고 이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도 어때? 똑같이 만들어지지. 이런 경우는 다 중복이잖아. 그럼 굳이 3가지 경우라고 셀 필요가 있을까? 없지. 한 가지 경우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지? 이런 중복되는 경우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개수 세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어떻겠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세는 거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가 한 10가지 이 정도라면 사실 일일이 세는 게 빨라. 근데 경우의 수가 막 67가지 막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67가지 경우를 다 세?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2가지 경우들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 2가지 주의점에 맞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2가지보다 더욱더 중요한 기초적인 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 있지?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는 게 맞겠다. 정의와 모양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찾으라 그랬어. 근데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내가 몰라. 혹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애초에 문제 못 푸는 거야. 웃기지?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실제로 점 찍어놓고 그려보다 보면 직사각형을 못 찾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은 돼. 간단한 예로 직사각형을 들었지. 평행사변형 찾을 수 있겠냐?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생긴 그림인지 머릿속에 막 떠오르냐? 그러면 그 도형을 점을 이어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등변 삼각형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걸 원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도 또 찾아서 이어봐야 돼. 그런 식의 얘기들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형의 정의와 모양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도형의 성질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못하면 헷갈려서 틀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 남은 방법은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손으로 그려보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무조건 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기억을 해놔라. 최대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할 건데 나도 정리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짜증내거든. 그 부분은 이해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로 직접 접근을 해볼 거야. 자, 259쪽에 필수형 17번이거든요. 정육각형이 보입니다. 맞죠? 대각선의 개수를 A라고 하고 정육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지나도록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했다. 막상 바로 찾으라고 시켰지? 자, 그럼 필수 17번 문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지? 대각선의 개수 찾으라고 시켰지? 자, 그럼 대각선의 개수를 A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 실제로 육각형 안에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공식으로 중학교 1학기 때 정리를 해놨어. 그거 이용해서 바로 찾아도 돼. 기억이 나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보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찾는 방법. N각형의 대각선 개수. 왠지 정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정민아,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찾죠? 2분의 N과 확실해? 네. 정답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육각형이지. 숫자만 대입해도 돼. 근데 공식이 기억이 나야 말이지. 솔직히 말해봐. 기억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푸는 방법.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보는 이번 순열과 조합이라는 교육과정상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 안에서 대각선을 찾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자, 일단은 생각해봐.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이지. 점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일단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NC2로 찾아. 두 개의 점을 뽑자. 확인됐니? 네. 그러면 모든 선분들이 다 만들어지겠지? 그 중에 우리는 뭐가 필요 없어? 변은 필요가 없지? 그러면 N각형은 변이 몇 개야? 모서리들이 6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N이야. 이렇게 찾아버리면 변의 개수랑 대각선이랑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얘를 우리가 쭉 써보잖아. 전개해서.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 해보자. NC2야. 그럼 2분의 뭐야? N에다가 N-1을 곱하지. 그 다음 빼기. 여기 2분의 2N이지. 이렇게. 전개해서 통분. 그러면 2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지. 어때? 같은 거 나오잖아. 그치? 이 공식이 괜히 나온 공식이 아니야. 확인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 확인되니? 그렇다고 이거 외우냐? 외우지 마. 그냥 도형 자체를 이해를 해. 대각선이 뭐야? 대각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왠지 정민이 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대각선. 이거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그럴까? 민성이. 지훈이? 이웃하지 않는 그 점의 그렇지.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이은 선분.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잇는 거. 이웃한 점을 이은 게 변, 모서리. 이웃하지 않은 게 대각선.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라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점, 선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점 2개 뽑자. 2개 뽑아서 잇자. 그러고 나면 이웃한 변도 나올 것이고 대각선도 나올 건데 우리는 이웃한 변은 필요가 없으니 그거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정육각형 내부에 삼각형의 개수 찾으라고 시켰지? 이번에는 정삼각형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삼각형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점 몇 개 필요하겠니? 3개. 3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지? 네.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 삼각형을 만들게 될 땐 점 3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점 3개가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3개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다 있는 경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 그럼 이와 같은 논리로 사각형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말을 포장할 수 있을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4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점 3개만 한 직선 위에 있어도 사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왜? 점 3개 이렇게 놓고 한 직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삼각형 만들어져 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최소 3개 이상이 최소 2개 이상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을 뽑아야 되겠구나. 점 4개가 필요하구나. 말이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굳이 말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 자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점 3개 대신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는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럼 지금 뭐 그림 봐. 정육각형이지. 직선을 이었을 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있어? 이번엔 다 2개씩 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뭐 하면 돼? 6개의 점 중에 3개의 점만 추가로 뽑아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다? B는 6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되겠구나. 확인되니? 그러면 A도 아예 찾아볼까? A는 대각선의 개수였어. 맞지? 공식에 숫자 대입해도 되고 여기 밑에다 대입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쓰자. 6개 중에 2개의 점을 뽑았는데 그 중에 변의 개수 6개 제외시켜라. 이렇게 써버리지 뭐. 확인됐습니까? 자, 계산하자. A 얼마야? A 얼마예요? B 얼마예요? 20. 맞아요? 그럼 2개 뭐 하래? 더 하라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그래, 29.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계속해서 해. 도형 파트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33번 문제 볼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직선의 개수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점이 지금 몇 개야? 9개지? 그럼 9개에서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우리는 뭐 하면 돼? 9 콤비네이션 2로 직선을 점 2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지? 네. 9개 점이니까, 맞지? 근데 이렇게 뽑으면 끝이야? 겹쳐지는 직선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를 하지? 맞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우리가 따지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겹쳐지는 애들. 어떤 게 겹쳐지는 애들이야? 여기 보이는 네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네 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다 똑같은 직선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불필요한 거니까 빼주면 되겠네.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야. 사시가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직선 만든 경우잖아. 빼버렸어. 그럼 이 경우가 통째로 다 날아간 거지. 없어진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여기서 직선 몇 개 만들어져?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빼고 하나를 더해줘야 됐고.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직선 만들면 어때? 또 마찬가지로 하나지, 딱. 근데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직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똑같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또 우린 뭐 해야 돼? 또 빼야 돼. 그지? 그리고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 또 더해줘야 되지? 그럼 이쪽도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면 또 빼줘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해줘야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계산하면 빡세거든? 그래서 잘 봐. 이 식을 줄일 거야. 어떻게 줄일 거냐면, 자,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똑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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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4C2를 빼긴 할 거거든? 몇 번 나와? 3번 나와. 그리고 몇 번 나오는지 그 개수만큼 더해주면 돼. 확인돼요? 식을 이렇게 줄여서 생각을 해. 하나씩 하나씩 1이라면 여러분들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다. 아시겠죠? 네. 이해 돼, 안 돼? 믿어도 돼? 이해 안 됐지?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요.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뒤로 한 장을 넘겨볼까, 이제? 여전히 도형에 관련된 문제 계속 가는 거야. 굳이 우리가 따져보자면 앞에 있었던 필수 유형 17번에서는 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어. 혹은 삼각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번 18번 문제에서는 사각형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럼 웃기지 않냐? 문제 유형은 분명히 여기서 끝이야. 도형에 관련된 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오각형에 관련된 얘기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아직까지는 없어. 여러분들 때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통 직선을 만들래, 반직선 만들래, 선분 만들래, 삼각형, 사각형 만들래 정도에서 문제가 다 끝이 나. 그러니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까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바로 필수 유형 18번 문제 보면서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생각해 보자고. 자, 필수 유형 17번에 나왔던 문제와 필수 유형 18번에 나와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했을 때 18번은 도형이 아니다. 그치. 그것도 하나의 차이가 될 수 있어. 난 자유롭게 얘기해보라고 얘기한 거야. 또 다른 특징. 다른 차이점. 사각형밖에 안 보인다? 자, 그것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17번 문제 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하나의 도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점을 찍어 넣은 형태였거든? 근데 18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은 주로 선들이 쭉쭉 그려지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시키고 있지? 맞죠? 그러면 17번 문제 같은 형태, 18번 문제 같은 형태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풀이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로 통일시켜서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아. 네? 선생님, 죄송해요. 찬윤이가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희 화목토로 갈 거고요. 통해서 5시, 반에서 7시 반이 화목, 토요일은 1시 반에서 3시 반이요. 5시 반에서 7시 반. 네. 얘가 6시 반이라네요, 지금 영어가. 네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지금부터 똑같은 그림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점이 드러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선들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교점들 나와 있지. 보이죠? 이 교점들만 따오면 돼. 교점들만. 이렇게. 교점들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점들이 그냥 있는 거야. 확인돼? 여기서 그냥 사각형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점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점.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점.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점. 이렇게 15개의 점이 그냥 있는 그림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뭘 찾으라고 시켰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자, 그러면 다시 평행사변형 여기서 어떻게 그릴지 감이 와? 뭐 그렇게 나도 해.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의 기본적인 정의를 떠올려봐.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야, 이씨, 이거 기억 못한 게 말이나 되냐, 이씨.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리고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위쪽에 있는 변에서 점을 이렇게 2개를 뽑았어. 이렇게 이었어. 그럼 밑에 쪽에 있는 변에서도 똑같이 길이는 몇 칸이어야 돼? 2칸을 이렇게 가는 선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밑에 쪽에 있는 변은 정해져 있는 거야. 확인되니? 자,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2개 뽑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럼 오른쪽에 있는 변은 어떻게 되겠어? 얘랑 똑같은 기울기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지는 수밖에 없겠지? 네. 즉, 요 놈이 그려지게 되면 요 하얀색 선은 따라와. 그지? 초록색 선이 정해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얀색 선도 따라와. 맞아요, 아니에요? 평사라는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야. 그럼 직사각형이라는 도형 역시 어떻게 써? 가로선 하나 정해주면 밑에 있는 가로선은 따라오겠지. 세로선 하나 정해주면 옆에 있는 세로선 역시 하나 따라오겠지. 즉 사각형을 만들어낼 때 가장 큰 특징은 가로선 하나를 정해주잖아? 다른 가로선 하나가 따라오겠네. 옆선 하나 정해주면 왼쪽에 있는 선 하나 정해주면 오른쪽 선도 따라오겠지. 그 얘기들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졌어. 첫 번째 뭐 하겠다는 얘기야? 가로로 그려지는 가로변의 길이를 가로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로 놓인 세로변의 길이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가로변 어차피 선분이지? 5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편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만드는 방법 뭐야? 5개의 점에서 2개 뽑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자, 세로변 점 3개 보이지? 그 중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이게 기본적인 평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가로변 5개 점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가로변을 이렇게 뽑았어. 여기랑 여기를. 확인돼요? 그러면 선이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 놓고서 선생님 그럼 세로변을 3C2니까 세로변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되겠니? 안 되겠지. 왜? 그럼 평사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래. 선생님 그러면 이 개수를 똑같이 따지고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뽑는 경우랑 이렇게 뽑는 경우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2가지를 가지고서 평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그런 의심 들 수 있지 않겠냐? 가능하겠지? 근데 그 의심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 세로변을 이쪽에다 내가 뽑았지? 가로변에서 우리가 OC로 뽑았잖아. 이게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뽑았다는 얘기거든? 맞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2점 대신에 이렇게 2점이어도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2점이어도 돼. 셋 중에 한 군데서 2점을 뽑은 거야. 확인돼? 그러니까 2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고 2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세로점 3C이지. 3개의 점 중에 2개 뽑는 거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든 상관없는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뽑고 이렇게 두 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세로줄에서 두 개 뽑았다는 얘기는 2열과 3열에 있는 점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라고 위치가 원래 정해지게 되는 거고 2열 여기 4개 점 뽑았지? 여기 가로 5개 중에 이렇게 두 개 뽑았지? 이쪽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변을 뽑아서 나머지 두 변이 자연스럽게 오는 이렇게 생긴 평사가 만들어졌던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로에서 두 개 뽑고 세로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것들이 줄을 바꿔가며 위치들을 고정시켜서 평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게 나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경우의 수가 5C2와 3C2로 가로 세로를 뽑아놓고 동시에 뽑아야 된다. 곱하기를 하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몇 가지야 그러면? 30가지 되겠죠? 13 확인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거 왜?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는데? 나 고백하는데 순열과 조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본 게 우리 수업이 처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처음이야. 내가 이 얘기 있잖아. 요거 뽑는 거.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약 1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있고 중학교 2학년 이야기할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좀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점을 뽑는 거라 그냥 공식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문제 정답을 유추해내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뇌 빼고 하기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이는 35번 문제 같은 애들이야. 35번. 자, 35번 문제 밑에 보이죠? 걔를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칸들이 그려져 있고 하나, 둘을 나눠놓고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서 뭘 찾으라고 시켰니?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라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지금까지 풀었던 대로라면 그냥 여기 있는 점들의 위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가로로 점이 몇 개 있어? 6개. 그럼 6개 중에 가로점 2개를 뽑아서 가로변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 세로의 점이 몇 개 있어? 5개. 5개 보이지? 그러면 세로의 5개의 점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바로 이렇게 곱하면 직사각형의 개수는 나와. 확인됩니까? 계산을 해볼까? 얼마지? 15 곱하기 얘는 10. 그래서 몇 가지? 150까지. 이렇게 그냥 바로 직사각형의 개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직사각형은 상관이 없는데 정사각형이 문제야. 정사각형.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자루를 뽑아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 점을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지겠니? 안 만들어지겠니?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정사각형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방법이 없어. 직접 그려야 돼. 그러면 이걸 직접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걸?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씩 다 이러고 있을걸? 그렇지 않겠냐? 다른 방법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정윤이 하나씩 따라가는 거 말고. 민성이 없어? 살기 편하냐 요새? 생각을 해내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은 직접 그리는 방법 쓰지 마.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넓이 이용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물론 얘도 어느 정도 그리기는 해야 되지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그냥 한 칸의 길이가 전부 다 1이라고 생각을 해. 나와 있는 그림 자체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1인 경우가 몇 개야? 20칸 있지? 그러니까 넓이가 1인 애가 20개. 그럼 그 다음은 넓이가 얼마짜리로 가겠니? 그래, 한 변의 길이가 2로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로로 몇 개가 놓였는지 세봐. 하나, 둘, 셋, 4개지. 가로로 넷, 세로로는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그 다음에 넓이가 9짜리겠지. 한 변의 길이가 3짜리니까. 그럼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하나, 옆으로 둘, 셋. 밑으로는 둘. 그러니까 몇 개? 6개. 그럼 그 다음에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로 늘어날 거니까 16이겠지? 몇 개? 2개. 그러면 실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늘려가면서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굳이 정사각형 뿐만 아니라 정다각형의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같이 주의하면서 기억을 해주면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뭐 특별한 거 없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꼭 해줘라. 됐습니까? 시간이 없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요렇게까지 같이 해봤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돼요? 그러면 오늘 숙제 수정합시다. 259, 260쪽을 하고 분할과 분배를 오늘 못했거든? 조편성에 관련된 문제. 이 조편성은 원래는 분할하고 분배를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할과 분배가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어. 근데 여기는 분할과 분배수로 나와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할과 분배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조편성을 분할과 분배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분할과 분배가 맞긴 한데 조금 더 라이트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구수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구수를 지금부터 5묶음으로 나눌 거야. 그 행위를 뭐라고 생각할까? 분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분할. 그러면 그 5묶음으로 이미 나눠놨지? 그거를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해? 분배라고 얘기해. 딱 요 정도 개념만 니네한테 남아있어 지금. 그래서 그룹으로 그룹화 시키는 거, 나눠 놓는 게 분할, 그걸 누군가에게 주는 게 분배. 그래서 그 분할과 분배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경우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예전에 조편성 문제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렀거든. 그거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가고, 그래서 이번 숙제에서 61, 62는 제외시키고요. 개념 마무리 원스텝에서도 분할과 분배는 제외를 해야 되거든. 어디가 제외냐면 23번하고 24번 두 문제가 제외야. 두 문제가 분할 분배야. 조편성 문제들이니까 2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면 돼. 확인되니? 할 수 있겠지? 최대한 한번 해봐. 해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분할과 분배까지 해버리자. 확인되셨죠? 확인돼요? 오늘 숙제 안 하신 분들? 숙제 안 하신 분들? 남아서 숙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퇴근합시다.